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레TV의 쩐데레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처럼 좀 그 주말에 편하게 쉬면서 외부 활동을 좀 하나 싶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보시는 것처럼 SBS 뉴스에서 유영규 기자님께서 이런 기사를 쓰셨습니다. 신규 확진이 583명이었고 정부가 내일부터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선은 뭐 주말간에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확진자 수는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코로나 라이브를 통해서 본다면 일별 확진자 수는 600명까지 증가를 했고요. 전일에 583명이었습니다만 오늘 어제 동시간 대비해서 14명 정도가 더 많이 측정이 된 수치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도 최종적으로 오늘 마감 수치가 발표가 되면 아마 거진 600명 가까이 또다시 확산세가 줄지 않고 12월 3일에 나타난 최대 수치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근시일 내에 뭐 1000명 정도 가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을 좀 내놨었는데 그게 현실화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들고요. 주식시장에서는 여러가지 호재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에 관련되어져 주식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관련주들이 집중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재택근무 관련주, 그리고 음압 병실 관련주, 아울러서 포장재 관련주, 그리고 뭐 기타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택배 물량의 증가로서 이제 최근에 포장재 관련주가 좀 심상치 않게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을 좀 살펴볼까 하고요. 기사를 또 하나 살펴보자면 이런 부분이 있었죠. 연합뉴스에서 신선미 기자님께서 당국 거리두기 효과가 불충분하고 광범위 확산의 역학조사까지도 무리다. 굉장히 좀 유행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좀 내놓은 부분이고요. 이게 아마 우리 주식시장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예를 들면 꺼지면서 테마가 중라했던 코로나 관련주 테마들이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세게 좀 불꽃을 낼 수도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주말간에는 내일까지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주들 좀 근시일 내에 움직였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가장 예전에는 손소독제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렇습니다만 지금 그것보다는 조금 더 뒤에 뭐 음압병실이라든지 뭐 폐기물 관련주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뭐 재택근무도 물론 조금 뒷단에서 좀 움직임을 가져갔었던 재택근무라든지 원격진료라든지 포장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좀 해두시고 당일에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종목들 어느 시점에서 좀 단기 트레이딩이나 아니면 조금 스윙으로 눌렸을 때 한번 잡아보는 좀 그런 움직임도 가지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뭐 시장이 가는 종목들 위주로 세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고 나서 세게 갈 수 있는 종목들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군들도 조금씩 보유를 좀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상승을 좀 하면 그때 뭐 차익 신호이든 조금 더 들어가든 하시고, 지금 당장 12월 랠리에는 아마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셀트리온 삼형제가 날아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모더나 화이자 관련된 주식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화이자는 조금 주춤하고 지금 모더나 관련주 뭐 엔투텍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조금 움직임을 세게 가져가다가 조정권이 있는데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민하게 좀 살펴보셔가지고 나름대로 관심 종목에 좀 넣어주신 다음에 당일날에 뭐 예를 들면 대선 쪽이 가는지 서울시장 쪽이 가는지 가상화폐 쪽이 가는지 음압병실 쪽이 가는지 많이 움직이는 테마들이 있으니까 그걸 초장에 조금 들어가서 진입해서 어느정도 단기적인 수익을 좀 볼 수도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찌됐건 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오늘은 포장재 관련주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내일까지 해서 관련 종목 다시 한번 쭉 지켜볼 거니까요. 관심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선은 신풍재지, 페이퍼코리아, 영풍재지, 대형포장, 한국패키지, 태림포장 요렇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금요일날에
그 신풍재지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신풍 들어가면 거의 주가가 요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신풍제약도 조정 후에 굉장히 강하게 좀 가고 있는데, 신풍제약 한번 분봉으로 보면 차곡차곡 좀 쌓아갔던 것 같아요. 초반에 3분봉상으로 강하게 좀 밀어 올리고요, 그죠? 강하게 좀 밀어 올려주고 큰 이탈 없이 자연스럽게 잘 막판에 또 마감해서 살짝 상이 풀렸습니다만 어쨌든 마감으로 좀 마감이 됐고, 단일가에도 상한가 안 풀리고 최종적으로 상마감을 했네요. 잔량은 한 43만 주 정도. 강한, 아주 강한 상한가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큰 자금 이탈 없이 만 걸 보면 아마도 뭐 당일날 월요일날에는 큰 이변이 없으면 갭 두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막 격상한다 만다 막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현재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한가를 지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때 이렇게 한번 10월달에 상한가를 마감을 좀 해주고 계속 조정을 주면서 이 세워놓은 캔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세워놓은 캔들에 이렇게 보면 이 세워놓은 캔들이 어떻게 보면 매물대를 좀 지워볼게요. 조금 덜 보이네요. 요 세워놓은 캔들의 어쨌든 몸통을 좀 본다면요, 큰 어떤 이탈 없이 몸통이 깨지지 않고 잘 지켜주면서 조정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상당히 받고 거래량 세워주면서 올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갭 띄우면서 윗골을 좀 달아줬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올 때 이 양봉의 머리죠, 몸통의 윗부분을 지켜주면 조정을 설사 받더라도 조금은 들고 가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보면 이런 식으로 강하게 좀 상승한 이후에 이렇게 눌림이 좀 나올 때 크게는 이제 이 봉의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가 깨지기 전까지는 들고 가보는 게 좀 맞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저는. 예를 들면 이게 뭐 이렇게 해서 3분의 1 정도 하면 이 정도 되겠네요. 조금 더 올려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보면 한 3분의 1 정도가 깨지기 전까지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급등해서 조정받는 구간에서는 1차적으로 몸통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만약 몸통이 깨진다면 한 3분의 1 지점에서는 반등이 좀 나온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좀 하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이런 상승에서 이 꼭지에서 잡는 부분은 없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이 꼭지에서, 그죠? 그런데 요런 상황에서 좀 눌림을 준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 관련주들이 상당 부분 눌리는 종목들도 있고 눌렸다 다시 가는 종목들도 있는데, 이런 눌림이 나왔을 때는 첫째로는 이 몸통의 상단 거기를 깨는지 안 깨는지, 지금 살짝 터치하고 반등 나오는 움직임에서 이게 몸통을 깨지 않으니까 지지라인을 잡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강하게 지금 상가로 마감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한번 그 강하게 좀 시세를 주고 윗골을 단 후에는 조정을 받는 조정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확 죽은 거죠. 이 종목을 뭔가 핸들링하는 주포가 있다면 이렇게 강하게 한번 하고 나서 윗골이 달았는데도 조정 받는 구간에서 개인들이 나가지 않는다,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시금 시세를 줘도 그 시세를 주는 과정에서 이탈할 수 있는 매도 물량이 좀 덜하다라는 거거든요. 한번 갈 때까지 가보겠다라는 진성 고객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진성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한다. 예를 들면 추가적인 상승에 조금 더 베팅을 하고 하락세에서 많이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올릴 때에도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자 하는 어떤 주포가 있다면 그 주포 세력은 아마도 올리기도 쉽겠죠. 계속 나오는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가는 것보다는 눌렀는데도 안 간다면 그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강하게 상승할 때에 매물에 대한 부담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아주 전형적인 급등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양봉 세워놓고 한번 쭉 올렸다가 윗골이 달았는데 조정 받았어도 몸통 안 깨니까 조정 받을 때 거래량 확 죽은 거 확인하고 다시 올려주는 이런 분위기.
그리고 뭐 지표상으로 봐도 계속 지금 스토캐스틱상으로는 어찌됐건 매도 신호는 안 나왔고요. 요렇게 좀 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상당 부분은 월요일날에 특히 주말간에 이제 워낙 강하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대한 이슈들, 엄청나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밤 9시 이후에 다 뭐 셧다운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아마 갭 두고서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좀 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다만 이제 5,000원이라는 그 호가 단위가 조금은 돌파를 쉽게 하기는 어려운 자리죠. 돌파를 쉽게 하기는 보통 뭐 그런 호가들이 뭐 1,000원, 5,000원, 만원 이렇게 있는데 그 5,000원 언저리에서 조금은 힘에 좀 붙이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지만 거길 아예 그냥 갭으로 띄워놓고 시작한다 그러면 또 더 강하게 정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뭐 강한 상승에 있어서도 개인이 끌어올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매동에 있어서 뭐 개인이 팔고 기관이 뭐 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신풍재지는 지금 당장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지금 현재 얘가 대장 노릇을 금요일날 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가는지 좀 보고, 추가적으로 페이퍼 코리아라든지 영풍재지, 대형 포장, 한국 패키지, 테딘 포장도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조금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가볍게 정말 가는 종목이 될지, 그죠? 시가총액 1,400억 정도, 뭐 큰 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유동주식 수가 1,500만 주, 한 2천만 주 언더니까요. 사실은 뭐 유동주식 수도 그렇게 크게 많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되게 전형적으로 상승해주고 조정 구간에 있다가 이렇게 한번 그 강하게 올려주고 윗구로 달고 내려왔다가 여기서 깨지 않는 움직임, 거래량 확 준 거 확인하고 다시 올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5,000원을 만약에 갭으로 돌파하면 정말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5,000원 정도에서는 한 번쯤 이렇게 눌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종목을 우선 메인에 두시고, 메인이란 거는 얘가 그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얘만 상한가 갔으니까 다른 종목들은 상한가를 안 갔어요, 그죠? 다 윗골을 달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 요런 다른 종목들도 따라서 갈 수 있는 움직임이 될 수 있겠다. 뭐 기존의 다른 종목들이 설사 비슷하게 움직이고 상한가를 갔더라도 현재는 신풍재지가 지금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페이퍼 코리아 보면 얘도 지금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어쨌든 이 거래가, 그죠? 이렇게 캔들을 한번 강하게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올렸다가 윗골을 달고 뭐 근데 몸통을 깨지 않았단 말이죠. 여기까지도. 그리고 나서 여기서 눌렸는데 지금 얘가 보면 이 눌린 때까지 본다 그러면 요 정도라고 볼게요. 요 정도. 이게 2,595원이잖아요. 그 얘도 여기 한 3등분 하면 요 정도 되겠네요. 3등분 요 정도? 맞습니까? 조금 더 내려도 되겠네요. 요 정도까지. 이 여기서 보면 조정을 받지만 거래량이 확 죽었고, 그 거래량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또 이 캔들의 3등분의 요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이 깨지지 않는 것을 확인해 주고 나서는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하는 움직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나올 때 거래량이 죽으면서 개인의 매물이 많이 안 나오고 어쨌든 매물 쏟아지지 않고, 가장 좋은 건 몸통을 깨지 않는 거예요. 신풍재지 보시면 몸통을 안 깬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죠? 몸통을 안 깨는데 얘는 몸통을 좀 눌렀어요. 그죠? 약간 눌렀다가 지금 다시 나오는 거지만 그 누름도 크게는 3분의 1, 그죠? 아니, 좁게는 3분의 1, 조금 더 넓게는 이 몸통의 반 정도를 깨지 않으면 추세는 아직도 완전 죽었다라고 보기는 뭐합니다. 거래량이 죽었다라는 전제 하에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이는 움직임을 가져갔다. 그런데 윗골을 달았기 때문에 다시 보면 매물은 이제 개인들의 매물이 좀 나온 거죠. 아무래도 개인들이 매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때 요 구간대에 좀 물려 있었던 분들은 이 정도만 와도 털고 나가자라고 하고 나갔을 수가 있고, 오히려 반대로 소위 말하는 주포 세력,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누군가는 그 물량을 받아서 다시금 월요일에 좀 상승 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다. 전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는지는 지켜보시면 좋겠고, 이 종목도 아직은 추세가 좀 깨지지 않았다 보여오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흔들긴 하겠습니다만 이 캔들의 상단을 좀 깨지 않는다면,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 대장이 신풍제지가 그냥 가는 게 확인이 된다면 조금은 더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시면 좀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거래가 확 터지면 정말 밀린다거나 막 뭔가 어떤 추세가 좀 깨지고 실망 매물이 나올 것 같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움직임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기업 정보 봤을 때 얘도 한번 볼게요. 지금 얘는 시가총액이 1000억, 되게 가벼워요. 유동 주식 수도 유통 물량도 11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라서 얘도 아직도 좀 지켜볼 만한 필요는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은 추세가 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영풍재지 보겠습니다. 영풍재지도 보면 상한가는 아닙니다만 얘도 보세요. 한번 캔들을 딱 세웠잖아요, 여기서. 그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캔들의 몸통을 깨지 않아야 된다. 안 깼죠, 그죠? 윗골을 달았지만 안 깨고 조정을 받고 눌림일 때 거래량이 없다. 그렇다면 다시금 세울 수 있는 명분은 있다. 왜? 몸통을 깨지 않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 때 뭔가 매물이 나와서 쭉 밀어버렸어요. 그럼 이거 다시 안 돌리거든요. 이렇게 밀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캔들이 다시금 상승을 하는 이 기준이 되는 이 기준봉의 몸통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서 누르고 다시 양봉 나와주는 이런 움직임, 전형적인 상승 패턴에서 나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이 매도해줬고 그걸 외인과 기관이 받았습니다. 그죠? 이 구간대에서 다시 나오니까 당연히 잡겠죠? 왜냐면 이렇게까지 왔는데, 지난번에 물렸던 고점까지 왔는데 이거 팔겠습니까? 이걸 다시 들고 갈 만한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까요? 이때 들어온 사람들은 가져가겠죠. 눌렸다. 급하게 이때 사가지고 급등 따라붙은 사람들은 털리는 거고, 눌렸다가 여기서 이 캔들 지켜주네 하고 다시금 가는 걸 확인하신 분들은 가져간다. 그래서 다음에도 강하게 좀 상승했던 종목들 중에서 눌리는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눌리는 게 끝날 때쯤 살짝 한 번 더 깨고, 예를 들면 뭘 깨냐, 이평선, 5이평선이 살아있는 상태가 아닌 깼네? 그럼 이 깬 상태에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깬 상태에서 오히려 5이평선을 지켜주니까 계속 가져간다라고 하는 보통 일반적인 관례라고 하면 좀 웃기고요. 그런 개념이 좀 있잖아요. 5이평선 지켜주고 52평선 5이평선 22평선 정배열일 때 쭉 들고 간다, 이런 것들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오히려 살짝 눌러줬을 때 이 캔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 깼으니 가져간다. 그죠? 우선은 움직임 자체는 아직 얘는 추세는 깨지지 않았다고 보고요. 다시금 5이평선 복귀했고 거래는 강하게 터졌는데 아마도 추세가 막 꺼지는 움직임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신풍재지 쪽에 많이 눌리고 시작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그죠? 그래서 조금은 좀 더 지켜보면서 가져갈 필요가 있고, 대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대형 포장 보겠습니다. 대형 포장도 비슷해요. 캔들 양봉을 세웠죠. 얘가 하한가로 마감했을 텐데 양봉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양봉의 눌림이 3분의 1 정도까지는 오케이, 익스큐즈 된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거래량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러면 줄어들고 3분의 1까지 밖에 안 깨는 거 봤으니 지지되는구나 하고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움직임이 상대적으로는 차트가 강하게 좀 상승하는 차트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매동을 보면 얘도 역시 개인들이 좀 털어줬고요. 외인과 기관이 받았습니다. 보면 그렇다라는 것은 이때 물린 분들은, 특히 이때 물린 분들은 여기 본전하는데 이거 그냥 들고 가기가 쉽지 않죠. 이거 눌릴 것 같네 하고서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왕 이 눌릴 때 참았던 거 상승할 때도 참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시젠 이런 대형주, 우량주를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것들도 그래요. 사실은 이제 시젠은 좀 안타까운 게 더 갈 수 있는 박스권에서 돌파를 못 해가지고 눌렸지만, 진짜 상승 구간에서 수급 막 들어올 때 그게 정말 팔고 싶거든요. 진짜 매도 버튼 정말 손 매일매일 갑니다. 왜냐면 수익권이니까 수익을 막 확정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참는다. 그리고 오히려 빠질 때 5이평선 깨고 뭔가 시그널이 있어서 내려올 때, 그때가 오히려 빨리 파는 게 맞다. 사실 매도는 빠르게, 매수는 빠르게, 매도는 조금 잘못 말했네요. 잘못 말했네요. 제가 지금 말이 좀 꼬였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그 매도는 딱 깨면서 빠르게 매도를 하고, 그죠? 매수는 조금 매도는 죄송합니다. 자꾸 지금 제가 꼬이네. 그 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그 특정 부분이 지지가 안 되고 깨지는 게 느껴진다면 빠르게 매도를 하시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매수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분의 지지 라인이 지지가 됐다라고 하면 바로 매수를 붙여버리는, 손절할 걸 생각하고 좀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너무 버벅대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좀 딴 생각을 하면서 얘기해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고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국 패키지 보겠습니다. 얘는 사실 한국 패키지는 제가 보면 되게 애매한 게요. 차트 움직임이 이 앞에 애들하고는 좀 달라요.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렵다라는 생각. 얘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딱 세우기에 어떤 장대 양봉이나 뭐가 없어서 계속 윗꼬리 달고 지금 밀리고 있어가지고,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계속 윗꼬리 달면서 이게 물량을 소화하는 건지 참 좀 움직임이 딱 보이는 움직임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굳이 좀 나눠보자면, 거래량이 좀 터졌던 양봉을 위주로 좀 봤을 때, 우선은 얘는 조금 움직임 자체를 제가 딱 한눈에 들어오게 딱 움직임이 맞춰지는 것 같진 않고요. 기준이 되는 캔들 자체는 뭐 이 캔들이 있을 수 있고요.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그리고 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터진 상태에서 얘 이렇게. 그래서 요정도 캔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 윗꼬리 달면서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아랫꼬리가 아니라 윗꼬리가 계속 달면서. 그래서 사실은 조금 매도에 대한 어떤 매물에 대한 좀 압박이,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처럼 이렇게 조정받을 때 확 빠지거나 그런 것들보다는 계속적인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조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좀 갈 수 있을지 사실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주봉상으로 봤을 때 얘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얘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양봉입니다만, 그죠? 양봉입니다만 계속적으로 윗꼬리 좀 달고 나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종목들보다 명확하게 어떤 라인을 긋고 파악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매동은 또 좋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쯤 슈팅이 나와서 아예 이 윗꼬리를 그냥 잡아먹으면서, 여기를 아예 그냥 잡아먹으면서, 매물을 좀 다 쓸어서 소화하면서 간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매도세가 좀 나오는 부분이 조금은 걸립니다. 다만 매물대를 보아하니 사실은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 강한 상승에서의 보여줬던 매물대가 이쪽에 오히려 있고, 거의 위쪽 구간에는 거의 매물대가 없다. 그래서 어차피 강하게 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상승을 좀 붙일 수도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매동도 좀 괜찮고, 매물대가 사실은 많이 쌓이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좀 차트상으로 난해하네요. 얘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간다. 계속 윗골을 다는데도 꾸역꾸역 올라간다. 한번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월요일날 시장에서 어떻게 되는지요. 계속 좀 트래킹 해보려고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차트. 테린 포장 보겠습니다. 테린 포장도 조금 이제 보이는 부분은 저는 상대적으로는
딱 양봉 세우고 그죠? 세웠어요. 근데 얘가 지금 거의 반 이상, 반절 이상 지금 깼거든요. 얘가 반 정도라고 따지면 반절 정도를 깨서 눌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좀 눌린 애가 다시 또 이거를 매물대를 뚫고 올라간다. 물론 뭐 꾸역꾸역 다른 좀 강한 종목들이 좀 가서 같이 들어올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반 정도 살짝 눌리고, 뭐 살짝 눌리고 간 거니까 뭐 이 정도는 그래도, 그죠? 요 정도는 그래도 익스큐즈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래도 다른 종목들, 그 예를 들면 그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깬 애들, 신풍재지, 페이퍼코리아, 영풍재지, 그죠? 뭐 대형 포장, 요런 애들보다는 조금 약하다. 대림 포장도, 그죠? 반 정도까지 떨어졌다 올렸기 때문에 좀 약하다. 1등 대장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빠질 때 거래량 죽이면서 가는 부분들, 뭐 정석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한국 패키지가 이 종목들 중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장대 양봉 세운 적도 없고, 매물대 또 이쪽 구간에 또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난해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매동이 그래도 금액상으로 22억, 10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매동을 봤을 땐 또 상당 부분 좀 괜찮아서 한번 좀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는 좀 그런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지금 뭐 코로나 관련 주식들이 상당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꼭 단순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순하게 요게 뭐 간다 안 간다 요거를 뭐 체크하는 것보다는 요런 유형들을 좀 다음에 잡아낼 수 있게 계속 좀 이 차트를 좀 보면서 확인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요런 비슷한 유형들, 특히 요 종목은 좀 특이하네요. 이렇게 해서 과연 이거를 그냥 끌어올리면서 갈 수 있을지, 그죠? 이렇게 되게 애매하게 이렇게 윗꼬리 달면서 꾸역꾸역 올리는 것 같은 느낌, 얘가 과연 강하게 갈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시면서, 어찌됐건 뭐 6종목 다 한 번 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런 식으로 패턴을 가졌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구독자분들하고 볼 수 있게 다시금 올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늘하고 내일 양일간에 제가 그 재택근무 관련주들하고요, 원격진료 관련주, 우선은 그렇게 좀 다시 한번 볼 생각입니다. 걔들도 한번 강하게 시세를 주고 조정 구간에 들어왔는데 다시금 또다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아마 당장 재택근무는 아마 다음 주부터 달리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드는데, 한 번 더, 그래서 그 종목들도 한번 올려서 영상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 정말 위험하니까 감기 코로나 둘 다 조심하시고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